자, 안녕하세요. 아제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건 새해 첫날이에요. 1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처음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어떤 인강이 좋나요? 어떤 교수님이 좋나요? 교수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100번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끝으로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답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하긴 할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웬만하면 질문하지 말아 주세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강을 고르는 방법이나 좋은 교수님을 고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20년, 30년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때부터 계속 동일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남들한테 좋은 그 강사고 남들한테 좋은 인강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본인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도록 하시고 기본적인 그 좋은 인강을 고르는 룰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별로 추천하는 게 꼭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누가 뭐 좋다더라 누가 뭐 좋다더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강을 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사, 모든 교수님들의 인강을 제가 다 들어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분 어떻나요? 뭐 어떤 분 좋나요라고 하면 제가 그때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봤던 분들일 경우에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가서 한 3, 4강 정도를 좀 들어봅니다. 그분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제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교수님 중에서 진짜 좋은 교수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게시판에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거기에 답변 다시는 경우는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댓글 알바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에듀윌에서 저보고 돈 주고 에듀윌 광고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에듀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에듀윌로 들으세요. 에듀윌의 누누구 땡땡땡 교수님, 땡땡땡 교수님으로 들으시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에듀윌로 들으시도록 하세요. 에듀윌이 꼭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직 광고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에듀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에듀윌로 그냥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랜드 프로로 합격했으면 랜드 프로 최고라고 할 거예요. 뭐 랜드 3로 했으면 랜드 3라고 했을 테고 방문각으로 했으면 방문각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인강 고르는 요령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인강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교수님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서로 별개거든요. 그래서 인강 고르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강은 첫 번째로 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두 달 하고 뭐 한두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1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길면 2년간 1, 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한두 강의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체계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커리큘럼도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수강 상태를 보는 부분이라든지 이 진도를 맞춰주는 부분 뭐 체계적으로 좀 이런 거에 관리를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대형 인강 사이트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인강 사이트나 뭐 인터넷 무료 동영상, 유튜브 무료 동영상 이런 거는 그런 체계를 내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체계를 내가 짜서 그런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가지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은 한강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짜줘서 듣는 학생은 그런 걸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편하죠, 아무래도. 자, 첫 번째, 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강을 듣는 목적 자체가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듣거나 뭐 집에서도 듣고 길에서도 듣고 뭐 화장실에서도 듣고 밥 먹으면서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PC 웹이든지 앱, 모바일 앱이든지
어디서나 편하게 다운받고 어디서나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런 이제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앱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강의를 다운받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는 되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로 해가지고 스트리밍은 되는데 강의를 다운받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레드 사용하면 이제 다운받아,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하면 다운받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스트리밍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데이터도 아깝고, 그러니까 밖에서든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한다, 난 컴퓨터 앞에서만 할 거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인강은 대부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도록 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강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인강을 말씀드리잖아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영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이트들 보면 실강이 있죠. 그러니까 학원 현재 현강, 학원 강의가 메인이고 인강은 그냥 보조적인 경우도 있어요. 주로 무료 인강 사이트들이나 무료 인강 동영상들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녹음 음질 상태가 좀 별로라거나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강에서는 한 80%만 보여주고 실강에서 몰래 따로 20%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인강에서는 자료를 다 안 주고 실강에서만 더 좋은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주로 무료 인강들인데 실강하는 그 강사분들이, 교수님들이 요거 보고 나한테 들으러 와라 하는 홍보 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돈 주고 나한테 와서 들어라. 인터넷으로 올려주는 건 무료지만 그거는 홍보용이고 맛보기용이고, 제대로 된 거 듣고 싶으면 나한테 들으러 와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들으면 안 되죠.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형 인강 사이트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인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강보다 인강이 더 좋아요. 왜냐면 편집을 잘 해주거든. 쓸데없는 얘기 있다든지 뭐 중간에 뭐 좀 흐름이 끊겼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오히려 학원 가서 듣는 것보다 인강이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인강 사이트들이 좋아요.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고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인강 사이트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강을 듣는 목적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PC 웹이든 앱이든 좀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인강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 음질도 중요하고 화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강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좋은 교수님 고르는 방법입니다. 자,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좋냐?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도 중요하고 뭐 좋아요. 다 좋은데 그 교수님이 앞만 좋아봐야 내가 들었더니 자꾸 졸린다. 이게 파장이 있어요. 이게 궁합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저 교수님 강의만 들으면 졸려. 그럼 안 됩니다. 빨리 딴 교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졸리면 이미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다른 교수님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 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인데, 요거는 첫 번째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용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귀에 와서 딱딱 박히는 분들이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수님이 좋은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발음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투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볼 때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그 교수님이 나를 봐주셔야 돼. 교수님이 날 봐주셨어. 이렇게 카메라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그 하늘만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게 뭐 저기 저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용이 안만 좋아봐야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강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녹음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지지직 하거나 이렇게 미세하게 지지직 하는 게 계속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 좋습니다. 또 실강 중심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인강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게 약간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가. 그런 경우는 최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인강 사이트들은 인강이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실강보다 오히려 인강이 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오디오도 되게 좋은 비디오, 그러니까 녹화하는 거 카메라도 되게 좋은 카메라를 쓰고 요 마이크도 되게 좋은 마이크를 쓰고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음질이 되게 좋다거나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 목소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녹화하는 이 녹음하는 그 환경 자체가 원래 제가 팟캐스트 MC를 보는 그 입장이라서 오디오 녹음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PC 그 녹음기라든지 뭐 휴대폰 녹음 카메라 그 마이크 이런 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따로 빼요. 그러니까 강의용으로 쓰는 또는 보컬 녹음용으로 쓰는 마이크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그거를 컴퓨터에서 녹음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편의 그 녹음 환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 사이트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녹음 환경인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어설픈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녹음을 시키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좀 좋은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교수님을 좀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용 전달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교수님의 실력 문제인데 단순 암기보다는 가급적 이해를 시켜주는 교수님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외워라, 닥치고 외워라 이런 교수님들은 별로입니다. 그런 교수님들 말고 확실하게 내용을 좀 잘 이해시켜주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물론 그냥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도 있긴 해요. 그런 파트도 있긴 한데 최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주는 교수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복습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복습해와라, 예습해와라, 뭐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문제도 풀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심화, 그러니까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세 번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복습이고 그것 자체가 예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 앞에 기초를 들었잖아요. 기초가 기본 강의에 대해서는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화까지 듣잖아요. 심화가 기본 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예습이고 복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업 그날 들었을 때마다 그날 뭐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이렇게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이 그 자체가 뭐 예습이고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강의만 충실히 들어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내에서 아예 복습을 시켜주고 예습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면서 그 전 수업에 들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예습 복습을 안 해도 그 강의만으로도 완성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좋은 교수님입니다. 좋은 교수님들은 내가 따로 암기를 하려고 안 해도 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만 들어서 외우거나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따로 그걸 안 해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렇게 안 해도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듣다 보면 귀에 박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좋은 교수님입니다. 그런 분들을 강의로 좀 들으시도록 하시고 이해를 하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암기만 하면 오래 안 가지만 제가 지금 저는 28회 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민법 내용의 거의 한 7, 80%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오래 남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그 영상들도 있어요. 이런 그 강의들도 있는 게 기초, 기본, 심화 이런 과정 없이 아예 한 과목별로 한 20강 정도만 해가지고요.
거의 요약 강의 수준으로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런 강의를 한 4번, 5번 이렇게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거의 벼락치기죠. 벼락치기식으로 시험 앞두고 한 두세 달 앞두고는 그것만 계속 본 다음에 시험 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10년치 이런 거 봐가지고 그것만 계속 본 다음에 시험 치도록 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대신에 그 경우에는 암기력이 정말 좋거나 이해력이 정말 좋아야지 그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좀 능력자분들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 경우는 시험은 합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인생 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투자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목적으로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치기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막 요약 정리한 거 서브노트 가지고 그냥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길게 본다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쪽을 권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환이든 판서든 상관없는데요. 적어도 하나는 깔끔해야 돼요. 교환이 정말 잘 되어 있든 판서를 정말 잘 해주시든 둘 중에 하나는 깔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재 자체가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다면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대부분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재만 보는 경우도 있고 교환이나 이렇게 판서를 좀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서브노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좀 이렇게 저보고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없냐라든지 유튜브로 무료 동영상 이런 거 올리는 분들 중에서 서브노트를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서브노트는 본인이 직접 만든 서브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접 다 만들기 좀 힘들긴 하죠. 근데 내가 들었던 그 교수님의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노트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직접 만들기 힘들면 좋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을 진짜 잘 만들어줘요. 교환을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그 교환에다가 밑줄 치고 좀 덧붙일 부분 덧붙이고 적을 부분 더 적고 내가 공부하거나 복습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요런 식으로 한 그 교환만으로도 진짜 잘 만들어진 서브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개사법의 임선정 교수님입니다. 그분 교환이 정말 잘 나와요. 정말 깔끔합니다. 교환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시험 쳐도 충분할 정도로 교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판서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서를 진짜 깔끔하게 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칠판에다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대강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적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이 한 페이지의 판서에다가 칠판 한 장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을지를 어떤 내용을 배치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공시법의 그 배상용 교수님이거든요. 에듀윌에서. 근데 그 판서만 잘 옮겨 적어도 진짜 잘 만들어진 서브노트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을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판서를 막 날려 적어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로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막 자기가 혼자 말하면서 막 이렇게 적는데 나중에 옮겨 적으려고 하면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에듀윌에서 이장춘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보는데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면, 이거 나중에 되면 알게 돼. 지금 알 수 있어야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나 실강 중심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인강에 최적화된 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님들은 그따위로 안 합니다. 판서를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잘 적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인강보다 실강 중심으로 하는 교수님들은 막 날려 적어요.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어. 그런 교수님들 안 됩니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교수님들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예 필기를 안 하고 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아예 미리 교환 부분을 다 만들어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저분 고상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정나길 교수님 세법 가르치는 정나길 교수님도 그렇고
메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을 써요. 메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화면을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필기가 따로 거의 없는 경우가, 필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필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교수님들은 괜찮은데, 가능하면 어쨌든 필기든 그러니까 판서든 교환이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정말 깔끔해야 됩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좋은 교수님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좋은 교수님 고르는 방법 정리를 하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졸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전달력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교수님이어야 되고, 네 번째는 판서든 교환이든 둘 중에 하나는 깔끔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복습하고 나중에 시험 전에 볼 때는 교재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교환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브노트가 되는데, 교환이나 내가 노트 필기했던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실컷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전 얘기를 해요. 그 인강 기준으로 하면 에듀윌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강사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강사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민법에서는 심정욱, 학계로는 이영방, 중개사법 임선정, 공법의 김희상, 세법에서는 김윤석, 공시법에서는 배상용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윤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그 정낙일 교수님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김윤석 교수님이 새로 왔어요. 에듀윌에. 그래서 에듀윌 기준으로 방금 다 에듀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타사에서는 아까 자주 말씀드리는 고상철, 공법의 고상철 교수님 이런데, 요게 제가 에듀윌을 추천하는 건 에듀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에듀윌로 공부해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랜드프로로 공부했으면 랜드프로를 소개했을 거예요. 공인모 무료인강으로 합격했으면 공인모 무료인강을 소개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형 인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에듀윌도 마찬가지고 랜드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형 인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인강 사이트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진들도 많고 교수도가 많거든요. 교수진도 많고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인강에 대해서 최적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형 인강 사이트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에듀윌도 그렇고 뭐 랜드프로, 랜드3, 메가랜드, 뭐 방문가, 경록 다 마찬가지예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특히 메가랜드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메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만들었죠. 근데 메가스터디가 인강 사이트다 보니까 실강보다는 인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강 없이 인강만 하는 그 강의들도 많죠. 메가랜드는. 근데 요거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강사들의 수준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강사들이 학생 없이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 실력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강의 시스템은, 인강 시스템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화질이나 음질은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카메라 앞에서 딱 하는 거니까 최고의 음질,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죠. UI도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강사분들이 거기에 좀 적응이 잘 안 된 편이라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요게 잘 정착되면 정말 괜찮은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 이제 어떤 인강이 좋냐, 뭐 이런 강의는 어떠냐, 이런 거 어떠냐라고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본인들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시도록 하세요. 이거 마지막 팩폭으로, 팩트 폭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고 하면,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꾸 남한테 물어보고 남한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렸다고 칩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차렸어요. 자, 누가 10억 딱 들고 와가지고, 주로 아줌마들인데 이제 10억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저씨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와가지고 10억 딱 들고 와서
저 이거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호구입니다. 호갱이죠, 호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매물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하나는 둘 다 10억짜리예요. 둘 다 10억짜리인데 하나는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황금성도 좋고 앞으로도 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이제 얘는 그냥 팔면 제가 중개 수수료로 10억짜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이제 토지예요. 토지인데 요 토지가 한 지금 반년 넘게 안 팔리고 있었던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원래 10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자기 손에 9억만 쥐어도 9억 이상 받는 거는 나보고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거 이제 그런 걸 순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과 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거라서 불법인데 토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환경상 일반 아파트나 주택하고 다르게 토지는 매매가 자주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순가 계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불법이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거니까 자 9억 이상 받는 거는 나보고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억에 팔면 나는 1억이 남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죠? 거래 하나 하고 1억이니까. 그러면 10억 싸들고 와가지고 저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호갱이 오면 당연히 10억 이거 토지를 팔아야죠. 근데 1억이 남는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여기 좀 있으면은 뭐 지하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하철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제 대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길이 뚫릴 수도 있고 뭐 삼성이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내가 옮겨온다고 안 했어요. 옮겨올 수도 있다고 했지, 그죠? 이게 뭐 앞으로 두세 배가 오를 수도 있고 뭐 두세 배가 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좀 그 비양심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기꾼이라기보다 사실 그냥 좀 본인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방금. 오를 수도 있다. 지하철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옆에 삼성전자가 옮겨올 수도 있다. 안 옮겨오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옮겨온다고 했나? 옮겨올 수도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디에 개발된다더라. 뭐 갭 투자가 또 좋다더라. 뭐 어디에 분양을 한다더라.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정보일 뿐이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발품도 팔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정도 노력도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남 따라서 돈 벌려고 하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자, 같은 이유로 인강이든 강사든 본인이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사가 좋다, 어떤 인강이 좋다 이렇게 남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정보거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교재도 찾아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합격하고 싶으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제가 1월 달인데 그 과정을 11월, 12월에 하셨어야 돼요. 11월 초에 그걸 충분히 하셨어야 되고 더 좋은 건 10월 달에 하셨으면 더 좋은데 뭐 지금은 늦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첫 영상부터 팩트 폭격으로 끝나버린 뭐 영상인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은 올해만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얼굴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